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한낮 최고 기온이 29도 가까이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여전히 15도에 가까운 일교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호흡기에 악영향을 주는 오존은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집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또한 높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211억 원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상동읍 골두바우 공원에서 제18회 골두바우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죠. 5월 2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전자칠판 보급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도 감사위 감사 결과에서 투자심사 누락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부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신 교육감은 전자칠판 보급은 미래 교육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주거 침입,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FC 축구선수 29살 A씨와 25살 B씨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강릉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잠든 숙박업소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어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36사단과 경찰, 소방, 원주시 등 10여 개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가정해 합동 대응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국가의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10월 미국 시장 수출 판로 확대에 이어 베트남 시장 공략에 211억 원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청 박혜정 기업지원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시청 기업지원팀장 박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 나누게 됐는데요. 원주시가 베트남 시장 공략에 211억 원 수출 계약을 추진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관내 기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게 되나요? 네. 이번 원주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베트남 해외 시장 개척단으로 선정된 관내 기업은 원주시에 소재하는 화장품, 미용기기, 식품, 반려견 용품 등 1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네. 현재 베트남 시장은 삼성, 롯데와 같은 대기업의 진출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신한류 K뷰티와 K푸드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 제품 위주로 수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을 짧게 정리를 드리자면 지난 7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시 대표단이 이제 해외 유력 바이오 초청 현지 수출 상담회를 열어서 현지에서 수출 마케팅을 전개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 현지에서 수출 계약을 위해 진행된 마케팅 전략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설명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원주시에서는 우수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직접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향후 진행될 온오프라인 마케팅, 틱톡, 팝업 스토어 등 기업을 홍보하며 소비자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출 계약이 성사된 관내 우수기업 10개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을까요? 수출을 진행하는 원주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화장품 등 소비재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베트남 시장에 맞는 제품과 가격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원주가 참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베트남 현지에서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서 어떤 품목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지 반응이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나갔을 때 현재 베트남은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을 틱톡에 업로드하여서 팔로워들이 따라 구매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어서 이러한 컨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과 식품에 가장 큰 관심을 베트남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군요. 네네네. 새롭게 또 알게 되는 부분이네요. 네. 이렇게 미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또 앞으로는 어떤 신흥시장 판로 확대에 도전해 보실 계획이실까요? 네. 이번 베트남 시장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회가 된다면 중앙아시아 등 신흥시장에 도전해 볼 계획이고요. 해외 시장 개척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팔로업을 통한 실제 수출 발판 마련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원주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온오프라인 수출 상담회와 기업 종합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미용기기, 식품, 반려견 용품, 화장품, K푸드, K뷰티 다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또 애용하는 것들이어서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733억 원에 달하는 거죠. 수출 상담액만.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 추진이 기대되고 이번에 24개사 3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사실 베트남을 포함한 신흥시장에서 원주시 중소기업들이 또 이제 추진을 해나가다 보면 도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잘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끝으로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원주시가 수출 목표가 이제 15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기업들한테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원주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번 전시회 참여가 원주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등 신흥 수출 시장 개척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김태훈 부시장은 언급을 했는데요. 꼭 그렇게 이루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박혜정 기업지원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2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 취재 코너인데요.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 내 인구 최다 도시인 원주시가 청년 인구 전입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가 없었던 원주시가 올해 초에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전출 초과 상태를 말하는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20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원주시 인구수는 36만 1,223명인데요. 이 가운데 올해 1분기 124명이 전출했고 월에 67명이 전입해 57명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청년 인구 유입 시책 중 전입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복지정책과 황인정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퇴근 교통비를 1년간 매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여 시청 복지정책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폼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저도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교통비가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네. 지원이 된다면 아주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2024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로 전입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청년입니다. 단 공무원과 교사 또 공공기관 재직자와 또 작년에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는 제외되는데요. 신청은 오는 6월 21일까지 받습니다.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30명을 뽑아서 6월 28일에 공고할 예정인데요.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에 타지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게 됩니다. 39세 청년까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나이대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는 직장이 여기 있고 네, 사는 곳이 밖에 있는데 이제 원주에 전입 신고를 하고 관외에 맞습니다. 직장을 둔 청년분들이 해당되는 거네요. 이렇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1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교통비는 승용차 유류비, 시외 고속버스, 기차로 한정하면서 시내버스와 전철은 제외되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복지정책과 한인정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타지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원주 정착에 됨이 되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8월에 제2회 청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9월에는 청년들을 위한 재테크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니 기본적인 자산관리, 투자 방법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 외에도 원주시는 청년들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원주시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제가 이 짤막한 시간 동안 버스비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 이 시외 고속버스가 웬만한 거리만 해도 뭐 예를 들면 원주랑 춘천이 1시간 거리인데 8,000~9,000원 하니까 왕복이 그쵸. 2만 원은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월 10만 원이면 그래도 한 주 정도의 그 출퇴근 비용을 그렇죠.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반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네.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입 청년들이 원주시에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2024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청년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와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시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한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 오는 25일 제18회 꼴두바우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축제에는 특별히 천만송이 작약꽃 축제도 함께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월 꼴두바우 축제 최중철 추진위원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18회를 맞은 꼴두바우 축제가 오는 25일에 개최되는데요. 우선 네네. 축제의 주제인 꼴두바우의 이름에 얽힌 설화가 있다고 하는데 청취자 네네.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구례리 마을을 소화하는 꼴뚜바이가 있는데요. 네. 그 자식을 낳지 못한 그 한 여인이 그 꼴뚜바이에 관한 사라가 되고 있어요. 네. 예.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시성을 잃어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다는 예. 하늘이 치성을 잃어 못해서 꼴뚜바이로 하여금 대신 중석을 잉태하도록 하여 여인을 한을 풀어줬다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송강정철 씨가 먼 훗날 이 심심계곡에 이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바위를 우러러 볼 기운이 돈다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네. 예. 그렇군요. 네네. 저는 약간 이름 자체만 들었을 때는 약간 익살스럽기도 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네네.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는 줄 몰랐네요. 또 새롭게 보게 될 것 같은데 꼴두 바위 제가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네네. 네, 영월군 상동읍의 랜드마크라고도 불리죠. 네네, 맞습니다. 구례리에 있는 거대한 바위로 고두암이라고도 불리고 이 이름 자체 고두암 뜻만 바위라도 합니다. 네, 고두암. 그리고 예. 꼴두 바위 이 뜻을 좀 해석하자면 으뜸가는 형상, 으뜸가는 꼴 이런 의미를 지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아직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바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드렸고요. 네네. 꼴두바우 축제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역에 우리 화학과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오토바이 축제를 이제 18회째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과 전에는 이제 지역의 그 문화 놀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많은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이 줄고 적어서 지금은 우리가 마을 분위기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노인들을 위해서도 뭐 항공변직에서부터 여러 가지 모든 걸 하고 이제 한마당으로 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즐겁게, 예. 네네. 제가 초대장 그 포스터를 봤는데 네네. 선앙제, 난타 공연, 어린이 합창단 공연, 또 어르신 네네. 건강체조, 또 색소폰 공연, 초대 가수 공연, 뭐 체육대회, 장기자랑, 노래자랑 정말 많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아주 알차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네네. 네, 기대가 됩니다. 네네. 선앙제는 좀 어떤 절차로 보면 될까요? 이 선앙제는 지금 말하는 상동 번영은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선앙제를 지내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 축제 전에 그런 먼저 행사를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축제 이제 개회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누구나 같이 이렇게 즐기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네, 또 이번 축제에서는 특별히 천만송이 작약꽃 축제가 이제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네네. 하는데 네. 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작약꽃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라고요? 네네. 이게 원래 여기가 4, 5년 전에 이제 이 작약이란 걸 많이 재배를 했어요. 이게 약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꽃이 하도 좀 곱고 아름다워요. 이게 꽃이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 하는 분들이 이 작약발을 만들어서 많이 심었어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좀 작약을 어디다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홍보를 하고 이거를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 섬집골 힐링 재단이라고 있어요. 네. 그 안에 가면 아주 공기 좋고 경치가 좋은 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도에 엄청 많이 심었어요. 예. 그래 전체 따지만 천만송이 이제 밭에 있는 거 하고까지 다 따지면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관광단지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올해 이대로 이제 우리가 홍보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이제 관광객들 그래 이제 들이 많이 오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천만송이 너무 예쁠 것 같네요. 네네. 네, 작약꽃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식물을 약용으로 최초 사용한 걸로 나오고 꽃말이 수주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의미를 알고 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주요 테마로 이렇게 특별히 다른 예쁜 꽃들도 많잖아요. 작약꽃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작약이 좀 딴 마을보다 이 마을이 제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제일 먼저 또 시작을 했어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먼저 시작을 했고 많이 또 재배를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네, 천만송이가 모여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작약꽃 축제에서 어떤 체험들을 즐겨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산책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즐길 게 많아요. 산책도 할 수 있고 꽃도 보고 사진도 찍는 이 포토존 그것도 찍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화분이나 향기 만들기 이런 예. 것도 있다고요? 예, 그거를 오면은 체험으로 다 그렇게 무상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그렇군요. 네, 숲길 따라 걷는 힐링 체험, 지역 특산물 네네네. 판매도 하시고 또 시음 행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에코백 증정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앞으로 작약꽃 축제를 꼴도바우 축제처럼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그게
앞으로 갈수록 그 안에 꽃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핍니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이제고 이제 내년에 가면 더 그게 원래 3년 4년 되면 점점 더 웅장하고 보기가 좋아요. 네. 그러면 네. 꽃 이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 골드바우 축제 최중철 추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유지철 아나운서가 진행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